계속해서 인공지능과 디자이너의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조영식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Next, Professor Young-sik Jo from the College of Art and Design at Ewha Women's University will give a lecture on the topic AI and the Creativity of Designers. 네, 교수님 준비되시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예,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교수님. 계속 진행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컨퍼런스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오늘 같이 아마 논의되고 공유될 예정일 것 같은데,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 제가 지속적으로 저희 또 제자들 후학들하고 같이 또 고민해야 될 또 영역이기도 한데요. 예,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에 재직 중인 조영식 교수입니다. 예, 먼저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고민할 내용들을 한 5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AI 디자이너가 과연 얼마만큼 창의성의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주제가 왜 시작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인텔리전스, 지능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과연 창의성,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가장 핵심 주제일 것 같고요. 네 번째로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디자인 시대에 있어서 디자인 교육자들 혹은 학생들은 어떠한 준비와 대응을 또 해야만 할지 또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언제까지 AI가 지속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AI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아마 파라다임이 또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AI 이후에 도래해야 될 새로운 어떤 시대, 이것을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이 디자이너의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주제로 왜 강연을 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 설명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몇 가지 데이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지난달 데이터네요. 예, 디자이너가 얼마만큼 밀접하게 AI를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조사 결과가 나와서 같이 공유 드리고자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디자이너 약 70%가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레이아웃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디자인 드라프트를 준비하는데 AI를 또 활용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한 3분의 2가
가량의 디자이너들이 활용을 한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중에 전체 디자인의 한 반 이상은 실제적인 창의적인 시각 작업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미드전이나 뭐 달리, 소라, 그 다음에 어도비 센세이 같은 직접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성형 디자인 툴들을 활용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약 13%는 그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아주 주요한 핵심적인 디자인 역량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또 한 달 후에 지금은 어떤 숫자로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우리가 예상 밖으로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가 이 생성형 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금 대학원 디자인 경영 프로그램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에 저희 그 대학원생, 물론 이제 지금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제자인데요. 지금 섬유회사의 팀장으로 한 10년간 근무하는데 자기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팀에 5명이 있었는데 4명이 모두 퇴사를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업무가 인공 생성형 디자인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 인원을 계속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회사 차원에서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4명이 그만두고 자기 혼자서 4명의 업무를 감당할 만큼 굉장히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비근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우리 주위에서 실제적으로 디자이너를 대체하는 굉장히 다양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화면에서는 제가 전혀 영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는데 제가 한번 소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상으로 제가 서경대 이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모습을 한번 간단하게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냥 재미있게 그냥 한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습은 제 모습이고요. 예. 예, 저희 이미지가 강당에서 여러 청중들을 두고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제 이미지 하나만을 주고 굉장히 좀 간단한 이런 상황에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영상 제작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전혀 다룰 줄도 모르는 다룰 줄 모르는 영상 프로그램 대신에 간단하게 툴 하나로 그것도 한 10분 만에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AI 생성형 인공지능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이 간단하게 AI가 왜 디자이너한테 커다란 위협이면서 또 커다란 기회일지를 설명하는 굉장히 재미난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이제 내용으로서는 예, 인공지능 우리 주변에서 진짜 하루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듣는 용어입니다. 예, 근데 무감각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지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되새김질 해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오늘 다루고자 할 여러 주제들, 아티피셜은 무엇이고 또 지능은 무엇이며 또 디자이너는 또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 크리에이티비티 과연 창의성은 과연 무엇인지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능은 사전적인 의미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학습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고 문제를 풀고 기억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 모든 역량을 뜻한다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많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반대는 무엇인가? 뭐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Natural Intelligence, 자연지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자연지능이란 그러면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해야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뭐 사례를 한 가지 우리 집이라고 하는 주택이라는 것을 사례로 인텔리전스, 지능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시 시대에 뭐 이런 굉장히 아주 거친 이런 광야, 초야에서 사람들이 거주를 했겠죠. 살다 보니까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뭔가 몸을 피할 수 있는 간단한 움막 같은 것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몇 사람과 같이 힘을 모아서 비와 그 다음에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음막을 짓다가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뭐 짐승이라든지 주변에 위험한 동물들이 가끔 이 주택을 집을 침범을 해서 일단은 시큐리티 무엇인가 안전하게 나를 혹은 우리 식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의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아마 이러한 집을 짓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연간 주위에 여러 위험한 동물들, 짐승으로부터 본인과 또 식구들을 안전하게 또 보호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을 이제 해마다 또 뜯어 고치고 또 수리하고 하는데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이곳에서 정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소재보다는 이제 돌로 쌓아서 조금 더 오랫동안 이곳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어, 벽돌도 무너지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또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또 이곳에서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조금 더 정교한 어떤 그 주거의 형태로 변화해서 여기서 아마 식구들하고 같이 이웃들하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또한 약간 불편한 점들 이런 것들이 또 발견이 되어져서 내부에 조금 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로라든지 직기류 이런 것들을 갖추다 보니 조금씩 이제 편리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욕구들이 이제 생겨났을 거라고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리함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편의시설들을 내부에 설치를 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조금씩 서로의 능력들을 서로 모으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아니었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초기에 움막을 지을 때부터 이제 궁극적으로 굉장히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의 지능만을 필요로 했다고 한다면 안전과 그다음에 내구성과 지속성과 그다음에 편안함과 편리함까지를 추구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지적 역량들이 필요로 했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지능의 인텔리전스를 이해하는 그러한 하나의 거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텔리전스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치 저는 퍼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췄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퍼즐 하나하나를 맞춰서 최종의 어떤 결과물들을 얻어내듯이 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잘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잘 디자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합을 해서 잘 만들어진 디자인,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쌓아 나가서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집을 비유를 하자면 잘 디자인하고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하게 만들어지는 일정들을 관리를 하고 또 여유 있으면 또 가드닝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의 지능들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러한 집단 주거 형태까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지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되짚어 보면 요 하나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구조나 소재나 아니면 배관이라든지 전기 서비스, 소재, 시큐리티 등 굉장히 많은 지능을 갖는 특별한 지능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지만 이러한 집합 주거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주거 형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점차적으로 요 하나하나의 지능들이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하나하나씩 대체되어져 간다는 것에서 우리의 위협과 또 우리의 새로운 위기가 양립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지능들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지능의 총합, 요거를 이제 다중지능이라고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정의를 내렸는데요. 인간은 그래서 한 8가지 정도의 이 지능들을 서로 나름대로 역량을 갖고 있는 지능들이 서로 합쳐져서 한 사회, 한 문화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등등등 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혹은 디자이너 혹은 아티스트들의 경우에는 여러 지능들 중에 아마 공간 지각 지능이 조금 더 앞서 있는, 조금 더 강력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다중지능이 멀티플 인텔리전스가 다 완성이 되어지는 것, 이 경우가 이제 조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혹은 두려운 미래일 것 같은데요. 다중지능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로소 디자이너의 역량,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기능이 정지되어지는 시점이 아닐까. 이것이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떤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이지 이것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핵심 주제이죠. 크리에이티비티가 과연 그러면 AI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기능하고 작동되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혹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량을 포함하는 것을 창의력이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은 뉴 아이디어 혹은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크리에이티비티와 프레시 혹은 뉴 아이디어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것을 혼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만들 수 있을까? 창의력은 아이디어만 갖고 실현되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중요한 게 그것이 실현 가능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능력. 이 부분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재미난 생각?
남들이 하지 못했던 생각? 요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함, 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균형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창의력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창의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저는 두 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약 15%의 역량. 요거는 우리가 계산하거나 연산을 하거나 논리를 구축을 하거나 하는 굉장히 조금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우리의 많은 역량들, 우리의 창의력을 구현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15%는 빙산의 일각, 앞서서 얘기한 논리적, 합리적 사고는 창의력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그 창의력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또 85%에 해당하는 그 요소들을 상상 능력, 뭐 직관 능력, 그 다음에 통찰력, 그 다음에 감수성, 교감 능력, 공감 능력, 은유를 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실제적으로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을 도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라는 것에 저는 좀 강하게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저희가 균형 있게 유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물론 앞서서 얘기한 15%의 논리적, 합리적 사고들이 조금씩 20%, 25% 아래 수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100%, 나머지 85%가 다 드러나는 그 시점. 그때는 진짜 창의력이 디자이너한테 필요 없는 시점이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다중지능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 근데 그거는 아직도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어떻든 현재 창의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디자이너의 크리에이티비티, 디자이너의 창의력과 그 다음에 AI가 제공해주는 창의력과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걸 제가 몇 가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생성형 AI 생성형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요 알루미늄 캔을 이미지를 하나를 업로드 시키고 이 알루미늄 캔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알려줄래? 라고 이제 프롬프트에 내가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가 얘를 어떻게 답을 줬냐면, 예, 이렇게 나한테 답을 줬어요. 예상 가능한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스위스 나이프에도 혹은 뭐 숟가락에도 혹은 톡같이 생긴 여러 가지 툴에서 요런 방법으로 이 캔을 열 수 있다라고 나한테 제시를 해줬는데요. 이게 이제 생성형 AI가 나한테 준 창의적인 캔을 열 수 있는 방법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디자이너는 굳이 툴을 사용하지 않고 툴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캔을 열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오픈 방식을 이 굉장히 지금 보편적이긴 한데 생성형 AI는 이런 방법을 제공해 주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도 그 학습 데이터가 없어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것들이 바로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생성해주는 창의성과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다시 말해서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창의력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물론 이제 AI가 만들어내는 그 창의력의 주체는 당연히 AI는 기계가 되겠죠. 컴퓨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의 크리에이티비는 우리 스스로 인간이 될 것 같고요. 어떤 일을 하느냐? 생성형 AI 창의력은 주로 만드는 일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너의 그 창의력은 주로 평가,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AI가 만들어내는 창의력에는 주로 기술적인 유형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을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의력은 굉장히 과학적인 범주에 속하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이 올바르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아직까지도 인간 혹은 디자이너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창의력은 주로 efficiency,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효율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고요. 주로 예산, 시간의 문제, 비용의 문제, 그 다음에 에라율을 줄이는 그 부분에 많은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의력은 주로 효과. 그래서 그러한 어떤 크리에이티비티가 우리 문화에 혹은 우리 사회에 혹은 인간의 가치에 혹은 인간의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에 조금 더 디자이너 혹은 인간의 창의력이 집중되어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각의 창의력의 역할 분담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이러한 차이점들이 현재 공존하고 있고요. 적절하게 필요할 때는 우리가 최적의 효율을 할 때는 인공지능의 창의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대의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이너 혹은 인간의 창의력을 또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뭐 굉장히 많이 또 이슈화 되죠.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대체할 이런 노동 레이버 로봇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앞서서 얘기했듯이 효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최적화된 AI 기술을 이용한 로봇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인간과 협업하는 어떤 AI 로봇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단지 효율뿐만 아니고 로봇이 등장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 이 부분들이 검증된 상태에서 같이 인간과 AI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져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인공지능의 시대에 있어서 그러면 디자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주변에 이제 AI와 관련해서 저희 동료 교수들하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보는데 굉장히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굉장히 AI를 디자인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러는 반면에 또 어떤 교수들은 절대로 AI가 디자인 교육에 활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부류로 굉장히 양극화되어져 있는 상황을 제가 목격을 하는데요. 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두 집단 간의 의견들이. 그래서 그 두 의견들을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일단 교육자 입장에서, 그 AI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자는 마치 그 우리가 히말라야 산을 등반을 할 때 우리가 길을 안내하는 셀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배움이라고 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산을 오를 때, 굉장히 높은 산을 오를 때 그 학생들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셀파 역할을 앞으로 AI 시대에 있어서 디자인 교육자들이 담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파는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마지막 정상에 오르기까지 여러 가지 안전하고 또 빠르게 또 여러 가지 기후나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학생들을 최정상에 오르도록 하는 길 안내자 역할이 바로 AI 시대에 있어서의 교육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AI는 곧바로 이러한 베이스 캠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그냥 정상에 학생을 뚝 내려다 놓는 그러한 교육이 AI 디자인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디자인 교육은 주로 어떤 사물에 집중하지 않았나, 사물의 어떤 조형, 사물의 어떤 미적 특징, 그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가치와 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또 향후에 우리가 디자인 교육은 단지 사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경험이나 행위를 디자인하는 것까지 확장을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사물에서의 필요한 창의성보다는 사람의 행위를 새롭게 재구성해서 새로운 경험을 부여하는 것.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AI의 도움을 받고 조금 더 확장된 디자인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역량들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그런 또 다른 기능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전까지 우리가 그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는 만약에 AI를 활용을 해서 만약에 새로운 어떤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만든 스피커인데요. 예, 여러 가지 조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기능적으로 굉장히 수려하고 화려한 그다음에 굉장히 실내에 놓았을 때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시내 그 실내에 있어서의 한 요소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훌륭한 스피커일 것 같고요. 예, 이거는 뭐 AI 그다음에 또 다른 AI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오프로드 자동차를 한번 디자인해줘 라고 해서 그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자동차의 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 AI 디자인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조형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것 같고요. 특별하게 이런 뭐 패키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한 컨셉만 주면 굉장히 아주 수려한 화려한 굉장히 브랜드 프리미엄한 느낌의 그런 패키지까지도 제공을 하고요. 이거는 AI가 제공을 해준 UX UI 앱입니다. 예, 이거는 변호사들을 서치해주는 그런 UX 그 앱 프로그램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굉장히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예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변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치라든지 그들의 승소율, 그들이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은 쉽게 주는데 실제적으로 과연 이러한 인공지능에 의한 창의력의 결과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또 하나 프롬프트에서 만약에 신혼 부분, 가정이 있는 부부인데, 맞벌이 부부인데, 만약에 아기가 자고 있는데, 아기를 깨우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클리너? 청소기를 디자인해줘. 라고 했을 때, 요런, 그 생성형 디자인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줬어요. 우리가 흔히 범직한 그런 뭐 진공 청소기의 한 형태일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이 방법보다는 오히려 그 진공 청소기의 방식보다는 굉장히 좀 접착력이 강한 이렇게 조금 걸레 같은 것을 이렇게 바닥에 놓고서 쓱쓱
문지르는 것이 오히려 잠자는 아기를 깨우지 않는 적절한 청소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앞서서 얘기한 AI가 제공하는 디자인 창의력보다는 훨씬 더 인간 가치에 근접하는 디자이너의 창의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혹은 청중들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디자이너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답을 구하는 AI가 아니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무엇인가 결정적인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AI를 통해서 물어보는, 에스킹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잘 질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의 발표 내용들을 조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영감이라는 거는 창의력과 그 다음에 직관적인 아이디어와 동기와 통찰력을 총합하는 그러한 모든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영감이 굉장히 향후에, 그러니까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디자이너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역량 부분이 바로 이러한 영감에 의한 디자인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결국에는 AI도 끝이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많은 AI의 이런 영역들이 결국엔 하나로 합쳐지는 그 지점, 요거를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초지능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이 요 치유지능으로 가는데, 이 초지능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한계라 그럴까요? 이건 역시 컴퓨팅 머신, 계산하는 기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기계에 의해서 사람과 비슷한 사고를 하고 유출을 하고 창의력을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태생적인 한계, 다시 말해서 계산하는 기계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관계나 만족이나 자존감이나 성취욕, 이런 것들이 갖고 있지 않죠. 기계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정을 갖거나 또 행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부끄럽거나 아니면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도 분명히 있지만 그들의 또 약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관계나 그 다음에 배려, 그 다음에 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기계보다는 훨씬 더 특화되어지고 또 굉장히 풍부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의력을 위해서 또한 그 전지능의 시대에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영역의 역량들이 훨씬 더 중요한 디자인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용어가 낯설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브레인스토밍은 그 앞서서 얘기했던 인공지능에 최적화되어진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반대쪽에 있는 영역이 바로 하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행복을 추구하고 정서를 공유하고 서로
서로 사회라고 하는 관계를 인지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량, 그것을 하나의 그 개념으로 줄인 다음에 이것이 허트스토밍이 아닐까. 이거는 덴마크의 로프 젠센이라고 하는 박사가 주장을 했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허트스토밍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디자이너의 역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브레인스토밍의 역량과 또 허트스토밍의 역량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디자이너의 본연의 굉장히 강력한 창의력이 구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AI 디자이너는 저 파도 타기로 비유를 하는데요. 파도를 탄다라는 것, 서핑을 즐긴다라는 건 파도를 탔을 때의 즐거움 반드시 있죠. 그래서 AI 디자이너는 커다란 파도가 밀려올 때 과연 커다란 그런 파도를 마치 서퍼와 같이 파도를 탈 것인가, 아니면 그 엄청난 쓰나미에 아무런 대비 없이 쓰나미에 그냥 묻혀서 없어질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결정을 하는 것은 물론 디자인 개개인의 역량과도 맞물려 있겠지만, 쓰나미에 묻혀서 없어지는 디자인, 사라지는 디자인보다는 거대한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서퍼로서의 그러한 디자인 역량을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예, 내용이 조금 길어졌네요. 이것으로 저의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디자이너의 창의력과 또 AI가 제공해주는 창의력이 과학적 또 기술적 범주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전에 취합한 질문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색깔을 찾고 또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창의성이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창의성 또한 AI가 단시간에 습득을 해서 구시대적인 발상이나 아이디어가 되어버리는 이 흐름 속에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교수님의 견해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미리 사전 질문지를 받아서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개개인의 창의성이 의미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요. 이거에 대한 저의 견해는 창의성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냥 신선한 아이디어로 저희가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단지 창의성은 신선한 아이디어뿐만 아니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결합을 시킬 수 있는 그 능력, 뭐 쉽게 얘기하면 하이브리딩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신선한 아이디어만 있다? 이거는 창의력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 가능하도록 하려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경험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아요. 경험이 없이 그냥 아이디어만으로는 창의력이 구현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디자이너한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장래 디자이너들이 생존 가능할까? 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크게 향후에 살아남을 여러 가지 직종들 중에 창의력과 관련된 직종, 디자이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감에 관련된 직종,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목사님들, 그 다음에 그 AI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AI 엔지니어, 당연히 앞으로 생존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스킬을 이용하는 그런 직업군, 예를 들어서 뭐 요리사가 앞으로 생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운동선수들 역시 마찬가지로 AI 시대에 있어서 오랫동안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혹은 디자이너는 아무래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높은 파도를 즐기는 그런 서퍼의 마음을 갖는다면 향후에 도래할 AI 시대에 있어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그런
군으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조영식 교수님이었습니다.